꼼꼼하게 똑똑하게 마음을 담아 중개하는 당신의 공인중개사 도울손 인사드립니다. 지난 두 편의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종시의 이해를 돕고자 전반적인 숲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은 플러스 알파 버전, 그리하여서 세종시는 앞으로 어느 방향 쪽으로의 확장성을 가지겠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종시의 완성이 대략적으로 10년 정도 남았습니다. 2030년까지면 세종시 건설지역의 완성이 되어 가는데요. 반환점을 넘은 상태겠죠. 그렇다면 세종시 건설지역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동서남북 중에서 어느 방향으로의 발전성이 큰지 나름 근거를 들어서 재미삼아서 찍어보는, 오늘은 출발 동서남북 세종시 발전 방향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건설 사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세종시 건설은 국가에서 주도하는 국책 사업입니다. 따라서 세종시가 그 권한을 가지고서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의 어느 기관에서 맡고 있을까요? 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라고 하는, 줄여서 행복청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LH와 같이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두 6개의 생활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그림을 잠깐 보시죠. 이 6개의 생활권 중에서 이미 1, 2, 3 생활권은 그 건설이 마쳐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권한을 세종시장한테 이관해줬습니다. 즉 세종시에 이관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세종시장은 이 이관받은 3개의 생활권과 그 외적인 면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겠네요. 자, 참고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좀 볼게요.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입니다. 지정된 구역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행복도시가 6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모두 완성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세종시의 이관이 당분간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건설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세종시 지역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관은 여전히 국가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 이 스마트시티 시범지역은 세종시 하나, 그 다음에 부산이 하나, 이렇게 2군데 국책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지도는 세종시 건설지역을 중심으로 그려진 지도입니다. 이미 1, 2, 3 생활권이 완성되어서 세종시로 이관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세종시장은 앞으로 이 건설지역을 중심으로 어느 방향 쪽으로의 발전을 꾀하게 될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느 쪽의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걸게 될까요? 동쪽이 될까요? 아니면 서쪽이 될까요? 남쪽일까요? 아니면 북쪽일까요? 물론 사방으로 모두 퍼져나가겠지만 가장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곳은 동서남북 중에 어디가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다음 공식은 무엇을 나타내는 공식일까요? 참고적으로 밑에 사진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듯 하죠? 네, 만율력의 법칙입니다. 만율력의 법칙은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내는데, 즉 그 두 물체 사이에 나타내는 힘은 두 물체의 질량에 정비례하고 두 물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공식입니다. 이런 복잡한 내용을 알자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단순히 두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 사이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의 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저 질량의 크기만큼 두 사람 사이에 상대방을 생각하는 생각의 크기에 두 사이의 관계는 정비례하고
두 사람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만큼 반비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가까운 가족끼리는 되도록 가까이 붙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향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이 물리적 거리보다는 저는 정신적인, 심리적인 거리라고 생각이 조금 바뀌고 있긴 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더라도 자주 인터넷을 통해서 소통을 한다든가 전화를 통해서 소통을 한다면 그 거리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관계의 끈의 힘은 점점 강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저만은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다음 그림은 보통 상권 분석이나 아니면 입지 분석을 할 때 자주 등장하는 공식인데 거의 모양이 만유인력의 법칙과 똑같습니다. 즉, 두 도시 사이의 흡입력은 그 인구의 크기, 도시의 인구의 크기의 정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두 도시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 제곱만큼의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잡한 내용을 알자는 건 역시 아니고요. 즉, 우리가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처럼 두 도시 사이에도 흡입력이라고 하는 어떤 인력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종시 또한 이웃 도시들과의 흡입력을 가지고 있을 텐데 어떻게 얼마만큼의 크기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재미삼아서 제가 한번 그 수치가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세종시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도시들은 어떤 도시일까요? 세종시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청주시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공주시, 남쪽에는 대전시, 그리고 북쪽으로는 천안시가 존재합니다. 제가 쓸데없이 흡입력을 다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보았는데 과연 1등은 어디일까요? 네, 당연히 대전시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력작용은 한 도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전 너머에는 무엇이 있나요? 청주 너머에는 무엇이 있고 공주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천안의 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전이나 청주나 공주의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세종시의 인력을 작용할 만한 다른 도시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안 위에는 평택이 있고 그 평택 위에는 오산, 그리고 용인과 수원, 더 나아가서는 서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만일 세종시를 지구로 바라본다면 지구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해와 달입니다. 달이 지구에 영향을 많이 주는 이유는 질량이 커서가 아니고 거리가 가까워서입니다. 세종시에 달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은 저는 대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태양은 지구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태양의 크기 때문에, 질량의 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구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세종시에서의 태양과 같은 존재는 저는 당연히 서울, 수도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 의견에 공감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나중 논의를 해보고, 그렇다면 저는 세종시의 발전 방향은 대전과 서울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종과 대전 사이가 금남면인데 금남면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왜 개발 제한 구역이 됐는지는 차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의 확장성은 더딜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세종의 발전 방향은 어디일까요? 네, 북진입니다. 현재 세종시 건설지역과 그 위쪽에 있는 조치원 북쪽에 있는 지역이 연결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치원까지의 개발이 되면 그 다음 방향은 어느 쪽이냐면 전동면, 그리고 전의명, 점점 북쪽으로 서울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세종시에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토지 투자를 계획하시고 계시거나 또는 다른 어떤 의미로 세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는 통계청의 일부 자료를 제가 뜯어온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표이냐면,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입니다. 고령화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구가 앞으로 점점 줄겠다는 것입니다. 2030년대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가게 되는데, 이 표는 각 도시별로의 미래의 인구 변화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물론 이대로 꼭 진행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통계청의 자료이니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종시는 2030년도 이후에 다른 도시들이 인구가 줄어가는 것에 비하여 세종시는 2060년대까지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세종시의 인력권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물론 그 인구를 빨아들이는 것은 1차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도시들의 인구들이 빨려 들어올 것이고, 만약에 더 나아간다면 수도권의 일부 지역에서도 세종시로의 흡입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즉 세종시의 발전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예상하는 대로 세종시는 그 발전 방향을 북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들의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시정 세종시 브리핑에서 세종시는 앞으로 경제 자족 도시를 형성해 가는 것이 꿈이고 목표라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2030년 균형 발전을 이 세종시 안에서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세종시는 남쪽의 건설 지역에 치우쳐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북부 쪽으로 그 방향축을 옮겨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종시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산업단지들이 남쪽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고 북쪽에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산업단지인 스마트 국가산단을 기초로 대부분의 산업단지들이 세종시의 북부 쪽에 건설되고 있고 건설 예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세종시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요지들이기 때문에 세종시는 앞으로 북쪽 방향으로의 발전이 가중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제가 세종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뛰어난 경제학자가 경제를 예측을 한다고 그 방향대로 경제가 움직여지지 않겠죠.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저 또한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렸지만 재미삼아 알아보는 것이고 이대로 꼭 발전해 갈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들은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가능성을 알아보는 통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이과적인 공부를 해왔었고 또 인생 전반에서 아이들과 그런 일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 과학적인 또는 수학적인 힘을 믿고 있습니다. 근거와 자료는 가능성을 높일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세종시의 미래 방향은 그렇게 갈 거라고 예측을 해보는 것인데, 물론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앞으로의 미래의 세종시 방향인 어느 방향 쪽으로의 발전축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봤는데, 자,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